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현대사 11번째 시간으로 사회문제, 왜 한국에는 이 권위, 학벌, 경력, 지성,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지 않는가, 절대 일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이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고귀한 위치에 올라갈수록 사회에 대한 일종의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그 유학이 지배하는 시대에서도 선비가 사서 오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 급제를 하는 부분에 꾸고 있는 꿈은 개인의 출세보다는 내가 사회에 당시에 인문교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서 오경을 이 통달해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혜를 바탕으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 때도 과거 제도가 변질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은 선비들 중에서 상당수는 더러운 세상에 거기서 출세에 입문하기보다는 아예 산속에 숨어서 후학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볼 때, 어쨌든 그 시대에는 학문이 있는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 지역에서 서원을 차리고 그러면서 자기 학파를 육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임진왜란이나 이런 난리가 났을 때 의병을 모아가지고 양반들이 싸웠죠. 전쟁이라고는 할 줄 모르던 서생들이 의병장이 되어서 싸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전쟁이 나면 누가 기득권 사회에 속하는 사람이 의병을 모아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대는 좀 순수했던 시대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나름의 자기 실천도 있었던 시대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중세 시대 때 보면 그때도 이 굉장히 영주나 한나라의 왕이 되거나 기사가 되려고 해도 인문교양적인 지식을 갖다가 공유해야 되고, 또 그 당시로는 귀한 책들도 읽어야 되고, 또 사회적 견문도 가지도록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기사의 명예, 어차피 기사라는 게 결국 싸우다 죽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 중세에서 기사들의 명예에 관한 그런 영화나 우리가 소설이나 책들을 많이 봤지요. 그래서 기사에게는 명예가 있어서 비겁하게 살지 않는다. 자신의 명예가 더러워졌을 때는 목숨을 걸고 결투를 신청하고, 그 결투를 영주나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명예를 위해서 결투하고 그리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라는 야만의 시대에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기사가 중간 계급으로서 그 계급 정도에도 사회적 명예를 중시하고 또 신의 뜻 이런 것들을 받들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초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교양, 인문 교양을 가진 자본가라는 부분이 강조되었는데, 자, 이것이 대량 생산 자본주의로 전화되기 시작하면서 부를 가지는데 꼭 그 사람이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면 된다라는 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 산업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도 그래서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도 초반 사이에 철도, 철강, 석유, 식유 이런 분야, 또 은행 이런 쪽에서 날강도 귀족 시대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 그래서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철강왕 카네기 이런 사람들이 생전에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단을 세우고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손에 묻은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 자자손손으로 노력을 하았어요. 자, 미국에 그 철도가 생겨서 태평양 연안 서부로 이렇게 연장을 되는 과정에서 그 철도가 놓이는 모든 위치가 부패와 부와 살육으로 연결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악한 인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게 되면서 한번 자신의 명예에 묻은 오욕을 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자녀 세대까지 노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한국에서는 이 권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한국에서 권위라는 것은 과거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래도 돈이 없어도 학벌이 있으면 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학벌도 필요 없고 그 학벌에 걸맞는 사회적 경력 그리고 이런 것을 갖춘 사람만이 권위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벌이나 경력이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뛰어넘어서 통제하는 것은 지금은 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가 있는 사람은 학벌이나 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벌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가진 사람 밑에 들어가서 지다발이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TV 토론 같은 데 보면 거기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변호사나 법조인 출신, 기자, 언론인, 또 정치권 언저리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편이 있고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 말한다는 걸 들어보면 느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황장수는 과거에 방송에 나가서 기득권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주로 아침 방송에서 경제를 많이 다루는데 거기에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방송에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만요. 자, 정치에서 좌우 한쪽에 기대기보다는 좌우를 넘어서서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방송국에 당신은 청와대에 있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요. 심지어 저한테 직접 압력이 들어오기도 했고 사람을 시켜서 압력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 압력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압력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방송국에 곧바로 이제 출연이 정지되는 갖가지의 핑계와 구실로 방송을 정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옳은 이야기를 하고 다수의 서민 대중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방송에 나가서 비평을 할 자격조차도 잃는다라는 것이 솔직히 맞는 시각이에요. 오늘날 제가 있을 때 방송하던 사람들이 10년이 지나서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시류에 맞게 그때그때 말을 바꾸고 또 적당히 방송국에서 원하는 말을 해주고 좌우 권력에 빌붙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수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오래오래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송 토론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올바른 입장이 아니라 기득권의 입장에 서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바보들의 토론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할 일 없는 것이 종편이나 TV 틀어놓고 토론 프로 보는 것이다.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TV에서 그런 토론을 하는 것을 절대로 안 봅니다. 여러분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기득권 사회가 얼마나 썩어서 그들이 절대로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발언하거나 노력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목격할 수 있는가 하면 총리나 장관급 이상의 청문회에서 너무나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잘 목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방송에 평론을 많이 할 때 은근히 연락이 옵니다. 방송국에서 또 당부도 합니다. 이번에 누구 총리, 이번에 누구 장관 관련해서 오늘 토론이 있을 건데 거기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비판을 하지 말아달라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비판받을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지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더럽게 살아놓고 그리고 장관 자리를 해먹겠다고 방송국에 로비하고 작업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총리 장관 청문회에서 투기, 탈세, 표절
갑질, 특권, 자녀 문제 등이 안 노는 사람이었고 또 백령 등 의무를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내가 어떤 자리를 하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자신의 관리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때 군에 갈 때 되면 적당히 군에 빠지고 논문을 쓸 때 되면 적당히 표절을 하고 또 세금을 낼 때가 되면 적당히 탈세를 하고 남이 하니까 있는 돈으로 적당히 투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아랫 사람이나 자기보다 못하다는 사람한테 마음대로 행동하고 위장 정립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벼슬 자리에 끈을 하나 잡아서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변명을 하고 적당히 욕을 하루만 먹고 청문회 가서 벗어나자. 자,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되려면 솔직히 말하면 도덕성은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이 가진 학벌, 돈, 경력 등을 사용해서 끈을 대고 그리고 그 끈이 통했을 때는 무조건 갖다 바치고라도 한 자리를 하고 말자. 그리고 한 자리를 하면 한 자리를 하기 전보다 돈을 벌기도 월등하게 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단지 명예만 있다면 장관을 월급 보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장관 총리를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한국의 전직 장관에다가 또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재산이 늘었는지가 확연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균치 인간의 양심도 없이 살아야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나면 그 경력을 바탕으로 또 남은 인생을 떼돈 벌면서 먹고 삽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드리운 한마디로 기득권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